네, 안녕하세요. KF-21이 그제 4월 4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ILS-T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AIM-2000이라 그러는데 실제 정식 명칭은 AIM-2000IRIS-T고요. 그냥 IRIS라고들 보통 많이 하죠. 개발이 순조로워 다행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 거대한 구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과연 우리 한국인이 이 거대한 구도를 실현하는 데 성공할까? 이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호랑이와 용을 그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토끼나 개라도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인이 그리고자 하는 호랑이 용이 무엇인지, 또 KF-21이 이 그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이 그림을 실현해낸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60에서 70%만이라도 실현해낸다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망합니다. 그때 중국 최대의 패착은 한국을 적으로 돌린 것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어저께 그 참 감격적인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중거리는 그때 미티어 발사할 때는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공중에서 떨어지다가 자기가 점화가 되는데요. 이 단거리는 이 그 비행기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점화가 된 다음에 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에 따라서 이 점화 발사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 미티어처럼 분리 후 점화 방식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AIM-2000 아이리스처럼 점화 후 발사돼 나가는 방식도 성공을 한 거죠. 따라서 이제 그 대충 어떤 미사일이든지 그걸 분리하거나 점화시키거나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한국 공군이 어떤 그 공군력 구조, 어떤 그 공군력 자산 구조를 추구하는가. 되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뾰족한 부분은 미제 최첨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하이급이죠. 유인기로는 F-35, 무인기로는 우리도 이제 몇 대 도입해서 쓰고 있죠. 글로벌 호크, RQ-4 이런 것들이죠. 네. 이 최첨단은 역시 미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우리랑 쓰는 돈 자체가 다르고 기반이 다르고 그리고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최첨단은 앞으로도 미제를 들여다가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공군기는 이제 하이급, 미들급, 로우급이 되는데 이 미들급에 우리가 이제 KF-21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F-15라든지 F-16 그런 거죠. 네. F-15는 여전히 좀 가져가야 될 겁니다. 여러 개로. 왜 그러냐면 여러 대를. 왜 그러냐면 그게 워낙 그 짐승 같은 힘을 갖고 있어서 좀 특이한 그런 기종이라 우리가 특별히 또 그런 용도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로우급으로는 우리가 FA-50인데 이게 지금 이제 벌써 블락 20이잖아요. 블락 30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거의 그리펜에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F-16의 한 80% 성능 육박하거든요. 블락 20만 돼도.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비행기란 소리예요. 로우급 치고는. 자, 그런데 이제 무인기들이 줄줄이 나오죠. RQ-4도 이제 하이급에서 RQ-4, 글로벌 호크도 무인기였지만 우리도 이제 무인기가 있는데 무인기가 우리 국방부 용어로는 무인 편대기, 미국 용어로는 CCA. 미국 용어의 뜻은 뭐냐면 무인 합동 전투기.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방부 용어로는 중고도 정찰기, 미국 용어로는 메일, 이게 중고도 정찰 공격기인데 메일인데 이건 뭐냐면 medium and high altitude, medium to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도 내지 고고도에서 장기 채공하는 비행기 그런 뜻이죠. 그 날개 이렇게 길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영어를 그냥 이게 영어에 없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B-21 전략 폭격기라고 불리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폭격만 하는 게 아니라 감시, 정찰, 정보, 통신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IRS-C 노드예요, 이게. 근데 이게 B-21은 유인도 가능하고 무인 조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거를 가올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사람이 안 타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 Unmanned Stealth, 그래서 US를 붙여서 제가 이름을 달아봤어요. 아무튼 이 가오리 혹은 뭐 US IRSCN. 이렇게 이제 갖춰져 가는 게 공군의 그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KF-21 날아 올라갈 때 아마도 링크 K를 차고 날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로 간에 통신이 돼야 이게 전투기가 움직이잖아요. 혼자서 뭐 막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F-35 미국서 들어온 비행기들은 미국의 링크 16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링크 16과 한국의 링크 K 사이에 연동하는 게 있겠죠. 예, 이 연동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미 링크 연동이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때 미국 비행기가 연동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미제 비행기가 연동한다 이 소리예요. 한미 링크 연동. 미제 무기가 연동한다. 같은 링크를 달리하면서도.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KF-21이 이게 지금 무슨 뜻을 가지냐, 미국한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미국에 이제 이미 얘기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더욱더 그걸 미국에 더 강요하는 거죠. 야, 우리가 말이야 KF-21 정도까지 만들어 놨어. 이제 웃잘래. 연동해야지. 확실히 못을 박는 겁니다. 즉 링크 K의 한미 연동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는 깡패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깡패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링크, 이 데이터 링크는 뭐를 해주냐면은 이 링크가 돼야, 이 통신이 돼야 그에 바탕한 전투 지능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즉 다시 말하자면 그게 뭐 사령부 단위가 됐건 혹은 현장에서 전투기를 몰고 있는 조종사가 됐건 간에 자기가 인지하는 것 말고 다른 비행기들이 인지하는 것, 상황 전체, 그 전장, 배틀필드 전체를 인지하는 그 상황, 그 situational awareness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감지를 못하는 목표인데 내가 그냥 대충 명령 받고 그쪽으로 쏴두면은 그 미사일을 그러니까 드론 비행기든지 혹은 다른 조종사가 모으는 비행기가 그걸 종말 유도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활발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위성에서부터 육해공 잠수함까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링크는 신경망인 거고요. 그 전투 지능 체계는 그 신경망에 바탕한 지능 체계고요. 그러면 이게 이러한 링크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건 뭐냐, 링크에 대해서 한미 연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이건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한번 되고 나면은 이제 이게 한번 되는 걸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동해야 될 내용도 많아지고 데이터 속도도 더 높아지고 이러니까 계속 진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화형 자산이에요. 진화형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지능에 관한 진화형 전략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과 연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께 독자적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그림에서도 보듯이 링크 K라는 우리께 독자적으로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주국방의 대미 화이부동,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화이부동,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함께 연동해서 조화를 이루지만 그러나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어서 여차하면 한국의 독자적 결정과 실행이 가능하다. 지금 링크 16으로 다 공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링크 16을 끊어버리면 공군이 작전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너희 이거 할 필요 있겠냐? 그냥 우리 링크 16 계속 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걸 계속 쓰다 보니까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랑 상의 없이 막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버전 2에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8천억 1조 투자했는데 한 2년 지나서 버전 3 나오면서 야 그거 소용없어. 그거 다시 3조 들여서 업그레이드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그냥 링크 원래 16은 공군에서만 쓰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해군, 육군 뭐 다 이게 한 링크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통신 단말 숫자가 이게 전술 차량까지 하면 이게 뭐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돼서 이게 액수가 막 따따따따블로 막 올라간다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단말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뭐 AS라든지 수리를 또 못하고 이게 보안 장비가 되어서 미국 쪽으로 다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돈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대미 화해부동이에요. 미국과 연동하면서도 여차하면 한국의 독자적 결정과 실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독자적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일단 독자적 링크 및 전투 지능 체계가 그 성립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미국의 협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일단 의지를 보죠. 자, 미국에서 다 해놨어. 그걸 또 해? 골 아픈 일이죠. 미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 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한들 미국만큼 좋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성능을 보장 못해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 한번 일 저지르면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진화형이지 저걸 돈으로 계산하면은 밑 빠진 독이란 소리예요. 계속 돈 벌어야 돼요, 저거. 말이 좋아서 진화형이지 어떤 시스템이 진화를 하려면 계속 인적 물적 자원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를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굳센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랑 뭐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건 돈은 물론 당연한 거고 대충만 따져서 5개 부분이 들어갑니다. 하나가 첫째 통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체적인. 내가 저걸 하겠다. 저게 굉장히 고난도 통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통신 소프트웨어 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장비로 꾸며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G 같으면 저게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죠. 그러니까 할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체 내 레이더 감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링크 K를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 레이시온 레이더를 사서 쓰겠다. 그럼 미국에서 안 팔아요. 이미 레이시온 레이더는 링크 16으로 딱 튜닝 돼 있어요. 그걸로 딱 돼 있다고요. 미국에서 안 판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레이더와 또 레이더 비슷한 것들, 예를 들어서 레이더는 이제 최첨단 A사 레이더가 될 거고, 아무튼 적을 감지할 수 있는 거에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그 다음에 전자광학, 그러니까 일렉트로, 옵티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감시 정찰 그 서브 시스템들 혹은 모듈들을 만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게 이제 방어 미사일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야 우리 너희 쪽에 너희 전체 저거에는 우리 SM6 미사일 안 팔 거야 이렇게 삐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SM6에 대응할 수 있는 뭐 LSAM이나 LSAM1을 LSAM2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너희 그쪽이랑 되는 그런 거에는 우리 저기 우리 저기 AIM 120 암람이라든지 말이야 우리 제품 안 팔어. 이게 다 초음속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격 쪽은 또 우리가 그걸 때려잡으려면 우리는 천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미국의 그거에 해당하는 거 패트리어트 이거 연동 안 시켜줘. 그러면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천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전투기 요격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나쌈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어야 미국도 협조하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공격 미사일도 저기서 보고 있어서 뭐합니까? 상대방 때려야죠. 그러면 상대방의 공중 타겟, 상대방의 지상 타겟, 상대방의 수상 타겟, 상대방의 잠수함 타겟에 대해서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죠. 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그걸 뭐 이동 발사대 차량에 싣고 날른다든지 무슨 함정으로 날른다든지 탱크에 장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플랫폼이 있어야죠. 플랫폼 중에 이제 제일 이제 고급 중에 하나가 이제 저게 감시 정찰을 당연히 수반하는 거니까 통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위성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인 스텔스 감시 정찰 정보 통신 노드, 우리 가오리 같은 거, 저게 USISRCN이라고 저게 이름 붙인 건데요. 저게 우리 가오리가 그거라고요. 저게 전투기 아니에요, 가오리. 그러니까 전투기라고는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전투 현장에 나가니까. 그런데 막 미사일 쏘고 폭격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한 2만 메타 상공에 떠가지고 전장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노드란 말이에요. 스스로 레이더로 감시 정찰도 하고. 그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B-21의 소형화된 무인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오리가 발전해가는 길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대한항공에서 이제 무아브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한 20시간 있죠. 만 한 5,000m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도 장기 채공 정찰 공격기, 거기서 이제 미사일도 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야죠. 아니, 전투기가 있어야 무슨 뭐 저 링크를 설치를 하지. 뭐 찝차만 몰고 다니는 군대가 저런 링크 개발해서 뭐해. 자기가 전함 잘 만들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잠수함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저런 링크K가 개발이 돼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엮이게 되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육군 쪽에서는 이제 장갑차나 탱크가 들어가고 자주포가 들어가고 전술 차량이 들어가죠. 저런 플랫폼을 일체를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걸 개발을 할 만해요. 이 우리나라 해군이 이때까지 해군용 전투지능체계, 저거 CEC라 그럽니다. 저거 가지고 싶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어요. 저런 게 진짜 맞습니다. 저런 게 진짜 자주국방이에요. 항모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축함 5대랑 일본 구축함 5대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구축함 5대가 저 CEC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함 5번이 나머지 구축함 1, 2, 3, 4번이 느끼고 활동하는 것을 5번 쪽에서 다 알아. 근데 우리는 구축함 5대가 뜨면 5대 각각이 따로 놀아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해군 쪽에서는 저 전투지능체계를 굉장히 갈망을 했다고요. 근데 저게 만들 수가 없어. 그전에는. 왜 못 만드냐? 레이더가 국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미제 레이더에 대고 저걸 못 만들어요. 그 레이더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레이더부터 국산으로 그냥 빵빵한 거 딱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 쫙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방어미사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을 감지를 해서 쏴야겠어. 근데 미국에서 SM-6, 그 미사일은 한국 레이더랑 작동 못해요.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방어미사일도 한국에서 그런 요격이 가능한 뭐 LSM-2급이든 LSM-1급이든 뭐 이런 게 함정에 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해군용 전투지능체계 CEC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그냥 하나의 단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KF-21이 그 기여가 뭐냐면 저 정도 전투기를 만들어서 미국한테 들이미는 거지. 이미 얘긴 돼 있으니까. 얘긴 돼 있거든요. 미국이랑 제가 알기로. 야, 우리 링크-K 만드는데 링크-K랑 한미 간에 연동하자. 저 링크-16이랑 연동하자. 그러면 국산 무기는 우리가 링크-K로 깔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국산 플랫폼은 그 플랫폼 아래 너의 미제 미사일 집어넣으면 링크-K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대신에 그 플랫폼이 미국산이면은 링크-16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 힘이 기어 올라와야지. 그 의지와 실력이. 그게 그 의지와 실력이 거기까지 기어 올라왔다는 걸 증명하는 그 명찰이 뭐냐? 빛나는 명찰이. 그게 KF-21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저 비행기 하나만의 성능을 보고 오늘 못했다 하고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정도 일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링크-K와
한미 간의 링크 연동, 그러니까 링크 16과 링크 K의 연동이 눈앞에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현실화시키라고 미국을 마지막 순간까지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겁니다, 저거. 예, 엄청난 거예요, 저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거가 이제 아주 엄청난 거기 때문에, 야, 우리가 저 길 가야 되냐? 저거 밑도 끝도 없는 길이고 정말 어려운 길인데 저거까지 해야 되냐? 저 같으면은 그 걱정부터 들어. 제가 백모가 아무리 깡다고 좋다 그래도, 야, 저도 그 막 머리를 극적극적 하거든요. 야, 그냥 미자 사다 쓰지. 그냥 좀 가끔씩 바가지 쓰고 좀 안 입고 온 꼴 보더라도 그 미제만큼 성능 난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한다 그래서 매국노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 일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건 참 미국한테 감사한 일인데요.